네,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보통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이다 보니까 실제 빌리더라도 차용증 같은 거 쓰거나 하지 않고 그냥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수천만 원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빌리는 금액도 클 테고, 그게 또 증여로 인정되어 버리면은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예상치 않은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배우자나 이제 부모 자식처럼 직계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빌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직계 가족 간이라도 정상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27.5%를 원천 징수하고 이제 직접 납부하고요. 이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까지 했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전혀 없겠죠. 네, 정상적으로 차용 계약을 맺어야 하고 또 실제 이자도 지급해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가족 간에는 증여 공제가 이게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제 한도 내에서는 뭐 당연히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해서는 이제 그룹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자가 동일 그룹일 경우에는 증여액을 합산해서 공제액을 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복수의 증여자가 다른 그룹일 경우에는 각각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증여 그룹은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배우자 그룹은 공제 한도가 6억 원이고요. 직계 존속 그룹은 5천만 원, 직계 비속 그룹도 5천만 원, 그 기타 친족 그룹은 1천만 원, 이렇게 4개 그룹이 각각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직계 존속은 이제 자신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렇게 위쪽으로 직계로 올라가는 걸 뜻하고요. 그러니까 존속은 존경하는 분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직계 비속이다 하면 아들, 손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직계를 말합니다. 비가 이제 아래로 내리니까요. 그리고 직계 비속에게 증여 시에 미성년자라면 5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룹별로 합산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증여를 받는다고 볼 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 존속 그룹이니까 동일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동시에 각 5천만 원씩 증여를 저에게 해주셨다고 하면 안분해서 2,500만 원씩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야 합산하면 5천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룹이 다른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제가 배우자에게 뭐 6억을 증여받고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자식에게 증여받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그룹이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그러니까 기타 친족 그룹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증여받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총 7억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여 공제액을 계산할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해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증여자 각각이 아니고 같은 그룹이면 공제액을 합해서 계산하고 그룹이 다르면 그룹별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방송 전에 저랑 이야기하실 때 그룹별로 각각 공제받는 점에 착안해서 그룹 변경을 이용해서 증여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간단히 요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음번에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만약 아버지에게서 1억을 받게 되면
5천만 원의 증여 공제 한도를 이게 초과하게 되는데요. 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를 아마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 이상 금액을 실제로 갚을 예정이면 차용 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 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실제로 나중에 갚을 예정이면 정상적인 차용 계약을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약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남에게 빌려준다 생각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나 하는 부분을 대부분 궁금해 하던데요.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게 4.6%인데요. 직계 가족 간에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는 계약서상 계산된 이자 금액과 4.6%로 계산된 이자액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무리 가족 간이지만 이 사인 간의 돈거래인데 국가가 이자까지 정해주고 관리하는 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과 계약서상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그냥 봐주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남들에게 빌려주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자율은 4.6%로 작성해야 하고, 또 그 이자율 이하로 계약할 경우에는 4.6%로 계산한 이자와 비교해서 차익만큼은 증여로 본다. 그런데 너무 꼼꼼하게 또 국가가 이런 것까지 관여하는 건 그러니까 그 차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봐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자액이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요, 이거 좀 직관적으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자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무이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편한데요. 이 경우에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억 1,700만 원의 4.6%는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998만 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4.6%로 계산한 이자와 차이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냥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정상적인 차용 계약으로 보고, 그래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면요. 만약 4억을 빌린다면요, 계약서상 이자를 2.1%로 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4.6%와 2.1%의 차이가 2.5%인데요. 4억의 2.5%는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4억을 차용할 경우 2.1% 이자율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게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게, 잘못해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면은 사실 몇 천만 원을 내야 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정리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요것을 빌리는 경우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서상 이자율은 0%로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이상 금액일 경우는 계약서상 이자율을 정해야 하는데 4억을 예를 들면 2.1%까지 정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더 있을까요? 네, 2억 1,700만 원 이상 차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요, 이자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세법상 사인 간의 이자는 세금이 27.5%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27.5%를 원천 징수해서 직접 납부하고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지급 내역도 없고 뭐 원금 상환 내역도 없이 5년 후에 증여로 적발된 경우에는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지연납부 가산세를 이제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되나 예를 들어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 2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5년 후에 과세 당국에 이제 증여로 인정돼서 그 과세하는 경우에는요, 2억에 대한 증여세 3천만 원과 그 무신고 가산세 20%인 600만 원, 그리고 지연납부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연간 8% 정도 됩니다. 1,40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뭐 생각보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사실 2억을 증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주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2억에 대해서 차용증 이것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가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내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 5천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요즘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도 많은데요. 그냥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높고 낮음 요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금 관련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